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과의 빅매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쉽도록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실종 당시 사진을 분석해 현재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사진 정보가 이용돼 논란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뜨개용품 일부에서 영유아 신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안전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상당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에서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관심사가 됐습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노 전 실장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구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의 삶은 팍팍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출마 이유로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서야 합니다. 총선을 통해서 심판하고. 노 전 실장은 2004년부터 청주 흥덕을에서 내리 3선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최측근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서는 충북지사 후보로 나섰다 참패했지만 1년 반 만에 다시 복귀에 나섰습니다. 원래 지역구였던 청주 흥덕이 아닌 청주 상당에 출마한 이유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주변에 권유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정치의 중심, 정치 1번지라고도 합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에서 좀 자리를 잡고.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힘을 뭉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실세로 꼽히던 노 전 실장 출마에 당 안팎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자칭 이재명계 인사들이 앞장서 출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새 시대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해주지도 못하는. 보수단체들은 노 전 실장 출마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똘똘한 집 한 채에 청주를 버린 노영민을 규탄한다. 청주 상당구는 청주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역인 정우택 의원이 6선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안창현 국민의 소리 TV 회장이 22대 총선 청주 서원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회장은 기업 유치와 대학 인재 양성을 통해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민생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성 전 오창 과학산단 관리공단 본부장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21만 명에 머물고 있는 인구를 40만 명으로 늘리고 면세 경제특구 지정으로 세금 없는 도시 실현 등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노영민 전 실장을 비롯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주 상당의 노영민 전 실장과 이현웅 전 원장, 청주 서원의 이광희 전 도의원이 검증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청주시 구선거구 이상식 전 도의원을 비롯해 광역과 기초의원 후보 4명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이재한 동남사군 지역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선기획단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총선 전략과 공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2만여 건의 아이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0명 이상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남는데요.
십수년 전 아이 때 사진 한 장으로 이미 성인이 된 실종자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즘은 실종 당시 사진을 토대로 현재 모습을 예측한 사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의 사진이 도용돼 논란입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34년 전 실종된 아기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34살, 어엿한 성인이 됐습니다. 실종자와 가족의 얼굴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익숙한 정치인과 얼굴형은 물론 옷차림, 액세서리까지 똑 닮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제 사진의 틀이 쓰인 게 명확해가지고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아동 찾기의 취지에 여러 사진이 활용될 수 있는 거겠지 하고 넘기기는 했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실종 아동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박 전 최고위원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 같은데요? 얼굴 윤곽이랑 헤어스타일이랑 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사진이지만 육안으로도 인공지능도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머리 스타일하고 옷이 비슷하면 사람이 비슷해 보이니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실종 아동의 현재 얼굴을 그려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며 두 개의 사진은 다른 사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머리 모양이나 복장 등 사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모은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된다면 사진을 수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포스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는 희망이거든요. 잘못 그려졌다. 결국엔 우리 아이를 찾아주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작 자신의 사진을 도용당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종 아동 사진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데다 관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공개됐다고 SNS에 있는 사진을 갖다 막 긁어다가 파업용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특정인을 추적하려고 쓰거나 이런 등의 목적으로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죠. 지난해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1년 이상 장기 실종된 아동은 954명. 아직도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철새 도래지인 미호강 인근 세 개 시군인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을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합니다. 충청북도는 미호강 주변에 방역차와 살수차 등 28대를 투입해 매일 소독하고 세 개 시군의 닭과 오리 농장 73곳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산란계 농장에 달걀 수집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달걀과 분뇨 반출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조기 출하를 독려합니다. 한편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충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음압격리 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 병상이 충북에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청주 성모병원에 들어선 음압격리병동은 39개 병상과 복도 등으로 전체를 음압 제어할 수 있어 바이러스 유출 없이 준중증 감염병 환자의 분리 이동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청북도는 평소 일반 환자용으로 사용하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충북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감염병 긴급치료 병상은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모두 70개로 늘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지난 2002년 첫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5곳으로 늘었고 매출도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몇 시간 전에 갓 수확한 쌈채소, 공기 좋은 산골에서 말린 산나물, 충주의 대표적 농산물인 사과까지 소량이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농특산품을 판매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판매 품목은 300종류, 모두 충주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것입니다. 현재 160여 농가가 생산과 포장, 진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직매장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9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가 없는 공원에 마련됐지만 입소문을 타고 충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년도 안 된 개장 첫 해 매출은 10억 원 상당.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온 지는 한 3번, 4번 정도 되고요. 물건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고 또 오는 거 이런 거 사려고 일부러 오는 거예요.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4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4억이던 매출은 지난해 25% 정도가 늘어 처음으로 30억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충주 휴게소에 문을 연 이후 고속도로 매장에서 30억 매출을 달성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서울 출장 가면서 사서 서울 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남는 건 제가 또 가정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지역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이제 농가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소비자는 어떤 윤리적 소비를 통해 갖고 지역의 어떤 상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충주시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서충주 등의 직매장 한두 곳을 늘릴 계획입니다.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도농복합형 중소도시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의 성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17일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려 지하차도 참사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를 드나든 성매수 남성이 무더기로 송치될 전망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22년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에서 확보한 장부와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얻은 증거를 확보해 1년여 만에 성매수남 138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업주와 접객원, 공직자 등 43명을 우선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매수남까지 대규모로 송치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오전 제천시 송악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폐벽돌 창고 출입문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양군이 정부나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제설 관리 권한을 단양군에 위임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제 새벽 제설 현장을 찾은 김문근 단양군수는 정부나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국도나 지방도의 제설이 상대적으로 늦다며 제설 분야 컨트롤타워 권한을 단양군에 위임할 것을 소관청에 건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단양 지역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112개 구간은 단양군이, 국지도 8개 구간은 충청북도가, 그리고 국도 2개 구간은 충주 국토관리사무소가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는 모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단체 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충주시는 전동 휠체어 조작 미숙 등으로 다양한 대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즉각 배상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라며 올해 처음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 휠체어 단체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자격에 해당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적용되며
보장 내용은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으로 건당 2천만 원 한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학생 성장 활동을 유도하는 AI 기반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 유명지 방문 인증과 쉬는 시간 걷기, 또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행하면 보상을 주는 충북 학생 체인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플랫폼은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3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이 오는 3월쯤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옥천군은 지방채 100억 원이 투입되는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3월이면 진입로 공사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토지 보상은 30% 수준입니다. 옥천군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 원을 들여 7만 8,500제곱미터 규모의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를 지원합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면 청주시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빈집 부지를 3년 동안 무상 공용주차장 부지로 내주면 두 곳에 대해 4천만 원 예산 안에서 건물 철거를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해 빈집 985동을 정비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